네, 연씨 네. 인사 먼저 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저희 북의 이모저모 가지고 한번 돌아왔습니다. 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연희 씨? 네, 뭐 날씨가 너무 화창하고 좋지 않나요? 겨울이라고 이제 겨울 나왔는데 며칠 전에는 좀 춥고 네, 겨울이 네. 다가오는구나 했었는데 요즘은 너무 따뜻하고 제가 또 어제 지방에 내려갔다가 지금 오는 길인데 오는 길에도 이제 가을 날씨 아직까지 너무 공기가 날씨가 좋아서 어디 여행 가고 싶다라는 생각 들더라고요. 아마 이번 네. 주까지는 가을 날씨를 조금 즐길 수 있을 맞아요. 것 같고 네. 이제 다음 주부터 좀 추워질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그렇죠. 것도 있지만 여러분 이제 보시면서 느껴질지 모르겠는데 저는 연희 씨가 요즘 좀 활기차지신 것 같아서 제가 원래 한객차지 않나요? 아닌가요? 원래 제가 좀 날씨 같은 이미지였나요? 아니 그러면 좋고 아니 근데 네. 코로나 때문에 또 막 집에 물 들어오고 이럴 땐 좀 힘드시고 했었는데 그쵸. 네네. 그때는 진짜 제가 올해 2, 3월 달 그때 우울증 걸렸었어요. 그러니까 예. 남쪽에 와서 진짜 우울증이라는 게 뭔지 몰랐는데 진짜 이런 게 우울증이라구나 하고 알았었고 물이 들어왔을 때는 이렇게 힘들다 우울증보다는 너무 즐겁다면 안 되죠. 제가 그 물 들어오기 전에 기생충 영화를 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거 보고 물 막 들어서 깜짝 놀랐는데 갑자기 영화가 생각나서 어머나 나 지금 기생충을 찍고 있구나 이런 생각에 이게 현실로 받아들이는 영화를 좀 재밌더라고요. 황당하면서도 네, 황당하면서도 재밌고. 그 사람이 너무 이제 큰 일을 닥치면 뭐 네. 그런 생각도 좀 들 것 같아요. 그쵸. 근데 그런 것도 있고 저는 이제 요즘 뭐 친구분들이라고 해야 되나 물론 이제 네. 저는 이제 연희 씨를 안지 얼마 잘 모르지만 이제 여기서 뭐 통일운동, 통일사업 하시는 분들 또 뭐 새로 북에서 오신 분들 이런 거 활동하시면서 뭐 여기나 또 새날에도 나가시니까 네. 그러면서 좀 만나셔서 조금 더 활기차지신 것 같아서 좀 좋더라고요. 요즘에 만나는 분들은 뭐 이렇게 지금 만나는 분들보다는 제가 9년 되지 않았습니까? 네. 한 4년 정도는 혼자 외롭게 혼자서 정말 누구한테도 소통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다가 나중에 한 6년 동안은 통일을 원하고 제가 가족한테 가길 원하는 이런 전 남녀 형제분들 이런 사랑 속에서 제가 살았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 정말 많은 힘들고 슬프고 즐거운 일들이 많았잖아요. 이 형제들하고도. 그때 이 국정원과의 어떤 힘든 삶에서 나를 울타리를 대줬던 분들 이분들하고 우리가 돌아왔던 한 5년, 6년의 옛날 이야기들 그런 걸 함께 우리가 어떻게 체험을 했지 이건 추억이니까 그때는 힘들고 눈물이었지만 지금은 아름다운 추억이니까 그런 추억 속에서 한 분 한 분 만나니까 또 좀 분위기가 다르더라고요. 뭐 이제 저는 이제 그게 좀 느껴져서 되게 그죠. 기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코로나 블루라고 해서 이게 좀 심해지는 것 같고 그게 또 뭐 백신이 지금 개발된다 해도 내년 이맘때쯤이나 풀린다고 하니까 그쵸. 많은 분들 힘들어하시는데 이제 같이 다운되지 않고 계속 좀 해피바이러스 뭐 이렇게 활기참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네, 너무 좋습니다. 고마워요. 이게 방송을 네. 통해서도 꼭 전달하고 싶은 게 제 옆에 남녀 형제들 이런 사랑이 없었으면 남쪽이 아니라 다른 나라 같은 데 끌려갔으면 내가 오늘까지 살아있지도 않죠. 그 고독한 외로움이 아마 이미 전에 자살해서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순간 느끼는 게 역시 우리 형제들, 내 남녀 형제들의 이런 따뜻한 사랑에 정말 벅차지하면서 내가 살고 있구나. 이게 너무 과한 말인가요? 제가 그걸 지금 모든 사랑을 내가 정말 받고 사는 것 같아서 정말 행복해요, 저는. 네, 독차지하지 마시고 좀 나눠주시면서 감사합니다. 나눠주시면서. 네. 근데 연혜 씨가 이제 그렇게 느낀다고 하는 게 네. 중요한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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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오늘 소식 이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북 모범과학기술 보급 쟁취 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북은 이제 과학과 기술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과학이 곧 기술로서 일상생활에 보급되는 그런 어떤 실용적인 여기에 많이 노력한다고 제가 이제 어서 보고 배운 것 같아요. 네. 이제 실제로 그런 모범 과학 기술 보급 실상생활에 쭉 널리 펼치는 그런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북에는 전민 인재화, 네, 전민 네. 인재화 이런 것들 하지 않습니까? 전민 뭐 인테리어화 이런 것도 하고. 근데 제가 있을 때만 해도 그때 이제 10년 전이죠. 네. 2011년까지만 해도 뭐 3대 기술형, 3대 혁명 쟁취 운동, 뭐 무슨 운동, 이런 운동들 많았는데, 이런, 모범 과학기술 보급실 쟁취 운동, 이런 게 처음 들어봐요, 저도. 그래서 역시 이거 세대 차이가 나는구나. 시대가 좀 바뀌었네요. 많이 네. 바뀌었죠. 이런 쟁취 운동이 생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번에 소개했던 게 바로 평양 어린이 식료품 공장. 평양 어린이 식료품 네, 공장. 이 공장에 대해서 해가지고 네. 이 공장에서 이 과학기술 보급실 더 많은 최신 자료들과 이런 것들 보급 사업에서
열심히 과학 기술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는 데 대해서 소개가 됐습니다. 근데 이 공장이 원래 지금이 아니라 71년도 옛날에 71년도에 네. 이미 1971년도에 네, 그때 설립된 공장이에요. 그리고 이 평양 어린이 식료품 공장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제가 하나 질문을 해볼게요. 네네. 남쪽에도 자동차들 가면 자동차 운행법에 의해서 어떻게 법이 있잖아요. 네네. 네, 근데 자동차 운전 운행법을 어기고 특수법을 가질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뭐 뺑뺑 119라던가 그죠? 두 개는 네, 뭐 몇 있을까요? 저는 사실 답을 알아서 그렇게 제가 좀 공부를 했거든요. 이제 모른 체가 이게 북에 네네. 왕차라고 해가지고 네? 왕차 왕차. 네. 몰랐어요? 알아요. 알죠? 내용은 압니다. 아, 네. 왕차에서 네. 콩우유차. 이게 북에도 여기 119 같은 구급차, 네. 구급차는 무조건 가고 긴급- 왕차. 긴급 차량은 당연히 먼저 우선권이 있고 플러스 이제 북에 왕차, 특이한 게 왕차. 콩우유차. 이 콩우유차는 무조건 119 차처럼 우선 통과하는 그런 거 있거든요. 그래서 그 왕차가 바로 평양 어린이 식료품 공장에서 생산되는 콩우유를 싣고 달립니다. 그래서 매 학교마다의 우리가 어전에 이제 뭐 중학교나 초중학교나 서학교 4시 하루에 4시간 어전에 공부를 한다 하게 되면 3시간 끝나고 우유 시간이 있어요. 새참 시간. 네네. 새참 시간에 30분인데 1강이 2강이 그때는 15분 휴식 시간인데 여기 3강이 끝나면 30분을 휴식합니다. 네. 그때 이 어린이 식료품 공장에서 이 왕차가 우유와 빵을 싣고 와요. 바로 매 그날 바로바로 그날 구죽시 그 시간에 맞춰서 그래서 시간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 왕차를 누구도 멈춰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매 학교마다의 쫙그 식료품 공장에서 출발을 하죠. 매 학교마다 가게 되면 학급에 20명이다 하게 되면 매일 빵당번이라고 있어요. 네네. 2명씩 빵당면 하면 그 학교 빵실에 가서 이제 우리 학급 거 빵통에다가 빵하고 우유하고 담아가지고 학급에 와서 나눠줘야 되는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92년부터 공급이 시작됩니다. 71년도에 생겨서 어린이 암가루라던가 젓가루 이런 건 생산을 했는데 실제 학교들마다의 이런 콩우유와 빵이 공급되는 거는 92년도부터. 예. 근데 생각만 해도 너무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그 시간에 제조된 게 그날 당일날 제조된 게 당일날 그렇게 배달이 되는군요. 저는 그 내용을 좀 들었는데 우선권을 준다. 그래서 네. 아니 근데 뭐 그거를 우리는 다 왜 보관을 하잖아요. 이렇게 뭐 급식을 줘도 거기서 보관해서 이제 그 집에서 다 준비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 학교마다 학교에서 그래서 뭐 우선권을 줘서 그 배달하는 게 저는 그냥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콩우유가 잘 상하니까 빨리빨리 배달해서 또 학교에서 이제 보관했다가 주고 이러는 줄 알았더니 그날 배달해서 그날 바로 먹는 거군요. 빵 시간 되게 그 시간 맞춰서 딱 전에 도착하는 거예요. 이게 네. 바로 식료품 공장이거든요. 네네. 차들이 많잖아요. 콩우유 쓰고 네. 준비했다가 땅 출발해서 쫙 퍼져 나가는 거죠. 나가서 장관이겠다. 멋있죠. 이게 콩우유 차입니다. 그 이름도 왕차네요. 네. 근데 말이 너무 좋잖아요. 네. 미래를 위하여 더 많은 땀을 흘리자. 또 미래를 위하여 아이들은 잘 먹고 또 그쵸. 이제 건강하게 자라야 되니까. 네. 네. 근데 이게 네. 92년부터 쫙 공급됐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95년부터 정식적으로 10년 동안 권한의 행운 시절이라고 전 세계 다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게 권한의 행운 때 그 어려운 인민들도 대형 식량으로 해서 힘들 때 그때도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던 게 바로 콩우유 공급이었습니다. 그 어려운 시절에도 어린이들한테 공급되는 콩우유만은 절대 멈추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김일성 주석님이 7월 8일 날 서거하잖아요. 근데 2001년 네. 7월 8일 날 김정일 위원장이 이 공장을 직접 찾습니다. 찾으면서 이 어린이 식료품 공장에서 어린이들한테 보내줄 이 콩우유 생산은 단 한순간도 멈추면 안 된다라고 제일 최우선으로 어린이들을 보장해줘야 된다고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저희가 뭐 민주주의면 민주주의, 뭐 자본주의, 뭐 사회주의, 뭐 개인주의, 뭐 공동체 우선주의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어떤 사상에 지켜내는 힘은 결국은 얼마나 그 공동체, 그 이웃들, 사람들을 어떤 배려하느냐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나 자본주의도 지금 이대로 나가지 않고 조금 이웃에 대한 사랑 뭐 이런 것들이 좀 보장이 돼야 되는 거고 우리가 북도 생각하면 뭐 사상이 우선하고 되게 냉철하고 사상 때문에 개인이 희생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히려 지금 남한과 북이 이렇게 다른 정치 체제로 살아오지만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체제를 유지하고 발전해 올 수 있는 것은 그런 어떤 기층을 움직이는 그리고 이제 공동체 그리고 내일의 세대들을 어떻게 길러내느냐 뭐 이런 것들이 어떤 뭐 바탕이 되는 뭐 그런 얘기 같기도 한데. 네. 그러니까 저도 다른 나라 모든 전 세계 몇백 개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그 나라가 어떤 사상과 체제와 정교를 가졌든 상관없이 그 나라가 무엇을 가장 중심으로 두고 바라보냐, 원칙이 뭐냐 이런 거잖아요. 근데 북은 기본 어린이가 나라의 왕이다라는 구호가 있죠. 그리고 가장 북쪽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내일을 위한 오늘에 살자라는 네네. 구호가 있거든요. 또 제일 좋아하고 지금 여기서 말한 것처럼 미래를 위해서 더 많은 땀을 흘리자. 그래서 그 나라가 다 사상체도 떠나서 그 나라의 미래에 대한 관심을 얼마나 두냐. 그게 참 중요하다고 보고 저는 북에 대해서 뭐 찬양 이런 걸 떠나서 북은 역시 그렇게 어렵고 힘든 시절에도 꼭 놓치지 않았던 게 어린이에 대한 나라의 미래에 대한 거. 우리가 50년대 정말 힘든 민족의 비극인 게 전쟁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정말 놓치지 않았던 게 바로 전쟁 고아들 아닙니까? 고아들 어떡하나 이 전쟁에 우리가 다른 것 못해도 이 전쟁과는 무조건 살려야 된다 해가지고 얘들을 동유럽 나라들의 사회주의 나라들의 우타권고 내보냈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상 이전에 그 나라는 참 미래에 대한 어떤 어린이들에 대한 관점이 바로 세워 있구나라는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그 전쟁 고아들을 남과 북이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렇죠. 그리고 또 항일 무장 투쟁 시기에 그 힘든 시기에도 뭐랄까 이렇게 항일 무장 투쟁하다가 이제 부모들을 네. 잃은 이제 네. 고아들을 뭐 이제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뭐 투쟁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뭐라고 그럴까요? 저희가 조금 이제 객관적으로 가능하면 바라볼 수 있는 뭐 이런 시각들 그리고 인정할 건 인정하고 또 우리가 서로 배울 수 있는 건 배우고. 네. 옛날에 북에 만경대 혁명 학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전쟁 때 진짜 항일 운동 했다거나 전쟁 때 그런 투사들 영웅들의 자녀들이 부모 돌아가신 부모들 자식들이 거기 갔지 않습니까? 민족의 간부 양성기지로. 근데 이제는 항일 운동가들의 자식들도 이제 다 컸고 전쟁 참가자들의 자식들도 다 컸어요. 그러니까 망년대 혁명학원에 누가 가냐? 이렇게 군사복무를 군대가 별 달고 장교 여기처럼 군사복무 하다가 돌아가신 분들 있잖아요. 군대들. 그분들의 자식들. 또 사회주의 일을 하다가 직장 나가 일을 하다가 순직한 분들. 이분들의 자식들이 이제는 망년대 혁명학원에 간단 말이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국가를 위해 적을 위해서 희생되면 그냥 희생으로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자식들한테 그 소중한 부모에 대한 이런 이어지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로 치면 이제 국가 유공자들 그죠. 혹은 뭐 순직한 분들, 순국한 분들을 어떻게 대우할 거냐라는 건데 우리도 뭐 대한민국 사회도 이제 그런 건 있죠. 뭐 이렇게 재정적인 거라든지 아니면 이제 취업할 때 조금 배려를 해주는 그런 게 있어요. 우선 취업 같은 게.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교육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쵸. 어려서부터 이분들이 그 뜻을 새기고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훌륭한 분이었구나 라는 걸 이렇게 교육할 수 있는 교훈적인 그쵸. 그거는 조금 우리도 한번 고민하고 도입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남쪽에 왔을 때 강화문에서 이렇게 막 주먹 날리고 이런 사람들 많이 봤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촛불을 전후로 해서 촛불 이전에 강화문에서 주먹 흔들던 사람과 지금하고 성격 반대됐지만은 그래서 그분들 보면서 아무 나라나 자기 나라들에 대한 역사 교육, 민족성 교육 이런 것들 교육이 정말 중요하구나. 잘못된 교육을 해서 잘못된 인식으로 저렇게 나와서 잘못된 어죽하면 3.1절 날 나와서 강화문에 나와서 그 일장기를 흔드는 사람들 보면서 저분들은 정말 분명히 이 나라 사람이 맞을까? 정말 그 의심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 사회도 더 건강해져야 이제 북과 또 당당하게 어떤 뭐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왜냐하면 지금 남쪽에서 보수 우익들이 뭔가 캥기는 게 있거든요. 부끄러운 게 있단 말이에요. 뭐 친일이라든지 우리가 대한민국 발전 과정 중에서 뭐 부정부패를 했다든지 이런 게 있으니까 자꾸 대화를 회피하고 뭐 이러는데 오히려 민주정부가 들었으면 당당하니까 정당성이 있으니까 북과 대화하겠다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정권이 좀 정당성을 갖고 자주적인 사람들이 서야 이제 좀 이렇게 당당하게 어떤 외교라든지 또 평화논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쵸. 저희가 무슨 과학기술 얘기하다가 너무 많이 나갔는데 그러니까 이거 그림도 좀 보십시오. 이게 네네. 용량 암가로
아. 애기 젓가루. 이름들이 이뻐요. 네네. 이런 것들이 지금 생산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면은 지금 말씀해주신 그 공장에서 그 자동화를 많이 도입했다는 얘기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로봇이라는 단어를 여기서 썼는데 네. 이제 이 로봇이라고 하는 게 자동화 공정이 얼마나 돼 있는지 뭐 상당히 궁금하긴 합니다. 근데 저희가 북의 CNC 기술 많이 말씀드렸듯이 그쵸. 그런 그쵸. 것들이 어떤 자동화 기술의 토대가 되는 거고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로 과학 기술이라고 하는 게 카이스트에 키스트에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일상 생활에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도 많이 접목하는 그러니까 우리 너무 엘리트의식이 강한 것 같아요. 배운 사람들은 이렇게 뭔가 공부만 하고 그죠? 현실 생활에서 이게 도입되는 데는 꼭 돈이라는 매개, 자본화돼서 이게 생산성, 이윤이 나오느냐를 가지고만 보는데 바로 이 기술들이 또 현실에 도입될 수 있는 이런 어떤 뭐랄까 가치라는 거, 네, 산학협동 요즘 우리가 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좀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도 보게 되면 네. 이렇게 뭐 그러니까 평양 어린이 식료품 공장에서 뭐 그릇 까신다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다 사람이 아닌 사람이 하던 일을 로봇이 한다는 거 아닙니까? 아, 네네. 근데 북에서 항상 말을 하는 게 이런 말을 했어요. 왜 노동자가 사람이 하루에 8시간 일을 해야 되냐. 네. 하루에 4시간 일하고 나머지 시간은 다 문화생활에 시간을 써두면 더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지 않냐. 이런 말을 항상 하면서 현장에 있는 분들이 우리가 80일 전투, 120 전투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 전투 기간에 자기 분야에서 자기 자리에서 이 사람이 하던 것을 기계화, 자동화할 수 있는 창의관, 기술 그런 것들을 하나씩 만들어라. 이런 할당량도 떨어지거든요. 이게 우리가 사람이 계속 하던 것을 기계와 자동화하게 되면 사람이 일을 안 하고 좀 더 문화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아마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는 좀 다르지만 일자리 뺏기면 이건 안 되잖아요. 하지만 그래서 북은 과학 중시, 항상 과학 중시. 지금 권한의 행군 겪어가지고 지금 이겨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전 세계가 정말 미국이 무서워하는 군사력 이런 것들도 과학 중식이라는가 이런 게 없었으면 힘들었겠죠. 이게 뭐 좀 너무 이상주의적인 얘기긴 합니다만 사실은 1930년대 무슨 우리가 뭐죠 그 이렇게 경제 위기 같은 거 왔을 때도 사실은 뭐 물건이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니고 생산 공장에 뭐 빵이나 과일들은 뭐 넘쳐나는데 그게 소비가 안 되니까 왜냐면 노동자들이 다 실직을 해서 뭐 이래서 이제 그냥 뭐 버리고 뭐 이러면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고 뭐 97년 IMF도 사실 우리가 물건을 팔지 못해서 문제가 생긴 거지 사실 생산력 때문에 생긴 건 아니니까 저희가 뭐 책에서 공부했듯이 진짜 오전에 일하고 뭐 오후에는 독서를 하고 뭐 저녁에는 뭐 또 자기 여가 시간을 즐기고 뭐 이런 세상이 사실 마음만 먹으면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불가능한 게 아닌데요, 그죠? 그렇죠. 네. 만들어 가야죠. 네. 자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교육이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제대로 된 의식과 또 과학 기술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지금 북에서는 각지의 교육 단위들에서 교육 조건과 환경을 개선하는 운동을 펼치고 있다고 그래요. 네. 지금 각지에서 더군다나 80일 전투 기간 아닙니까? 네네. 네. 그러니까 모든 분야에서 지금 80일 전투를 하는데 교육 기간 역시 인재 양성 사업에서 얼마나 더 큰 뭐 좀 일을 했거냐 성과를 거둘 거냐 해가지고 교원들이 서로 토론하고 지식을 공유하고 하면서 활발히 벌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 뉴스 이 서식을 가지고 왔던 이유가 네네. 동대구역 냉천과국중학교예요. 아 이게 뉴스에 나온 도시 네네. 동대원 구역 동대원 구역 냉천과국중학교. 아 여기 다니셨어요? 지금 먹였니다 이게. 아 네네. 네. 근데 이 간판이 그림이 좀 보이죠? 거기 보면 영예 붉은기 동대원 구역. 네. 냉천 과국. 근데 고급은 왜 붙는 거예요? 그때는 이게 뭐냐면 네. 초등학교가 있죠. 네. 예, 그게 소학교. 네, 소학교. 예, 그다음에 여기 중학교가 중국 중학교. 여기 고등학교가 고급 중학교. 고급 중학교. 예, 이게 중학교를 따른 거죠. 네네. 근데 이게 제가 다니던 지금 먹여고요. 네네. 이 건물을 보니까 옛날에 제가 몇 년도입니까? 80년도 90년대 다니는 학교인데 네네.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는데 좀 리모델링이나 깨끗하고 좋아졌는데 네. 이게 조선을 위하여 배우자. 근데 이게 이 꼭대기 네. 이게 3층입니다. 3층 꼭대기 음악실이 있습니다. 강당.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 사진에서 보시는데 네. 3층에 왼쪽 왼 좌측에 네, 꼭대기가 음악실이에요. 음악실. 네, 제가 음악 소절을 다니다 나니까 네네. 바이올린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이 사진을 보니까 우리 먹여구나. 오랜만에 봐요. 그럼 여기서 3년을 다니신 거예요? 6년을 다니신 거예요? 우리는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중학교, 고등학교가 달라지지 않았어요. 갈라지지 않고 네. 고등, 중학교 해서 6년이었거든요. 6년? 네. 근데 대부분 나라가 그래요. 근데 저도 어서 들은 건데 대한민국이 중학교, 고등학교를 3년 쪼갠 이유가 뭐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사실 제 친구들도 보면 그렇게 옛날도 아닌데 초등학교만 나오고 중학교를 진급 못한 애들도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를 합쳐버리면 6년을 어떻게 다니냐, 다닐 수가 없다 그래서. 왜요? 왜 못 다녀요?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돈을 내는구나. 돈을 내는 것도 있고. 너무 그렇게 하시면 좀 그렇고, 왜냐면 이제 그때는 전후라 전쟁 중이기 때문에 이제 다 형편들이 어려워서, 형편들이 어려워서 형편에 맞게, 그리고 이제 막 해방되고 났을 때 만든 제도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3년 쪼개. 어쨌든 뭐 여기서 포인트는 그게 아니고 학교 다닐 때 재밌으셨어요? 근데 네네. 지금 몇 년 전인지 제가 없을 때 쪼개가지고 북도 쪼갰어요. 3년. 그래요? 중학교가 왜 그랬지? 뭐 경제가 힘든가? 네. 근데 여기는 북은 이제 다 다니니까. 그죠. 네. 여기는 뭐 안 다니기도 하고 부모가 뭐 이제 또 그러면 뭐 안 보내기도 하고. 근데 학교 다닐 때 얘기 좀 들었으면 근데 해서. 이 학교가 네네네. 냉천중학교가 우리 집하고 엄청 멀었어요. 그래요? 엄청 멀었어요. 근데 원래는 초등학교나 고등학교나 한 학급이 그대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북은 자기 지역에 맞아요. 학생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반을 안 바꾸죠? 네, 그냥 그 인원이에요. 혹시 한두 명 네. 이사 가면 바뀌는데. 근데 저는 산마동이란 말이에요. 네네. 산마에서 냉천까지는 멀어요. 다르거든요. 구역은 같다고 해도. 근데 여기가 냉천중학교가 딱 뒤에가 문수봉이 있습니다. 네네네. 문수봉 언덕이 있는데 우리 때만 해도 여자 중학교, 남자 중학교가 따로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산마중학교는 남자 중학교고 산마에 있는 여자들은 난 냉천중학교로 갔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멀게 냉천중학교까지 왔다 갔다 했던. 그다음 마지막에 돼가지고 다시 저희가 산마중학교로 와서 산마중학교에서 저희가 졸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저의 음악을 배우고 뭐 설맞이 참가하고 공연 참가하고 했던 그 과정은 다 냉천중학교에서 해서 이 냉천중학교 음악 선생님이 음악이 정말 뛰어난 분이었어요. 그래서 설맞이 하게 되면 설맞이 무대에 나가서 막 하잖아요, 애들이. 근데 밑에서 벅수해서 정합반주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네. 우리 무대 밑을 벅수라고 하는데 거기서 정합반주 몇 개의 학교가 붙어서 정합을 하는데 가장 평양시에서 음악이 좀 수준이 있다 했던 게 대신중학교와 냉천중학교였어요. 근데 대신중학교 음악 선생과 냉천중학교 음악 선생이 형제인 거예요. 남자 친형제인 거야. 형과 동생인 거예요. 우리가 형이에요. 대신중학교가 동생이고. 그래서 엄청 라이벌 형제인데도 라이벌이 돼가지고 설마제 몇 명을 더 번투를 가지냐. 몇 명도 참가시키냐 해가지고 엄청 그랬었거든요. 악기하던 생각이 나네요. 그 중고등학교 시절이 좀 즐거우셨나 봐요. 즐겁다기보다 저는 그냥 악기 했으니까 광배는 머리가 나쁘니까 광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제가. 아니 근데 머리가 나쁘신 게 아니라 그냥 안 하신 것 같은데요. 근데 머리는 좋으신 것 같은데. 저는 별로 학교 때는 하고 싶은 것도 없었고요. 꿈도 없었고. 진짜요? 왜냐면 네. 제가 초등학교 입학했는데 선생님이 뭘 하고 싶냐고 물어보잖아요. 근데 네. 다른 애들은 뭐 노래하겠다, 뭐 축구하겠다 말하는데 저는 아무것도 진짜 하고 싶은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우니까 선생님이 김은연희 학생은 선생님 따라서 손뼉을 쳐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난 뭣도 모르고 선생님 따라서 손뼉 뭐 2번 치면 2번 치고 했더니 학생은 이중 감각이 있다고. 네. 딴따따따따 뭐 이런 거. 그래서 음악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라니까 할 수 없이 갔죠. 나는 음악 하기도 싫은데 음악 써서 딱 갔는데 3면이 악기가 쫙 있잖아요. 네. 악기 있는데 다른 애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악기를 하나씩 잡았어요. 나는 지금 하기 싫으니까 악기를 안 잡았는데 선생님이 그래도 하나 잡으라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옆에 드럼이 있어요. 이렇게 막 북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거 듬직하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저 국어 좀 하겠다고 하니까 음악 선생님이 국어는 경음악 기악 중조 할 때 가장 중심 포인트라서 조금 이쁜 애가 있으면 좋겠다. 야 이거 소식 좀 나쁘죠? 제가 지금까지도 기억하는 게 잊지 않는 게 어떻게 아무리 못생겼어도 그렇지. 그러면서 못생긴 덕분에 드럼을 못했어요. 근데 보면 북의 어린이들 공연을 보면 진짜 경음악 때 가장 중심에 앉아요. 네네. 막 따따따따따 쨍 치고 이런단 말이에요. 진짜 이쁘네 동그란 애들이 앉혀요. 근데 제가 이제 겁도 없이 그걸 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서 학생은 바이올린 하라고. 그래서 제가 못생긴 덕분에 바이올린을 배웠거든요. 요거 자세한 얘기는 네. 나중에 또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시간이 다 돼가지고 네.
어쨌든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해서 2부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